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향후 1년 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타결과 2017년 말까지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부결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최소 9표를 얻어야 하고 5개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르단 등 아랍국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인 1967년 국경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팔레스타인 난민과 이스라엘 내 수감자, 식수 문제 등 여타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공정한 해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미국과 호주였고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은 결의안에 찬성, 한국과 영국 등은 기권했습니다.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을 거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보리가 다시 한번 유엔 헌장의 의무를 다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ICC에 가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우리는 항변하려 한다. 우리와 우리의 국토에 대한 침공이 있었다. 안보리는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제기할 첫 소송은 지난해 여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정착촌 문제, 1967년 6.1 전쟁 이후 영토 점령에 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PA의 ICC 가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죄소는 오는 4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특정하지 않은 보복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리 장병이 ICC 재판정에 끌려나가게 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길을 선택한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 리쿠드당 당수로 재선출됐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약 76%를 기록하며 19%에 그친 경쟁 후보 데니 다논을 따돌리고 승리했다고 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당원 96,600여 명 가운데 55%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3월 17일 치러질 조기 총선에서 리쿠드당이 이기면 총리직을 3차례 연속으로 유지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리쿠드 당원들에게 감사하다,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리쿠드당이 노동당과 하투누아당이 연대한 자유주의 정당들과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이 미국 외교 차량을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서안의 아데야드 지역에 사는 유대인 정착촌 주민 여러 명이 전날 미국 영사관 탑승 차량 행렬을 향해 돌을 던졌으며 이번 투석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국 외교관 차량 몇 대가 부분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대인 정착촌 주민이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이스라엘인이 미국 외교관을 겨냥해 직접 공격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 영사관 등으로 구성된 미국 관리들은 이틀 전 팔레스타인 소유의 올리브 묘목 5,000그루가 유대인 정착촌 주민에 의해 뿌리채 뽑혔다는 사건을 파악하고자 아데야드 정착촌 지역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정착촌 주민의 공격을 받고 즉각 해당 지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미국 관리가 애초 이 지역 방문에 관한 사전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며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미국 국무부는 미국 외교 차량이 무장한 정착촌 주민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서안 지역 내 이스라엘의 정착촌 문제는 양측의 평화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6월 점령한 이라크 모술이 평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IS는 최근 전염병, 주민 살해, 의료, 치안 부재 등으로 모술의 민심이 동요해 IS가 통제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S의 홍보 조직인 알하야트 미디어가 모술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제작한 8분 정도의 이 동영상은 IS에 억류된 영국인 기자 존 캐틀리가 직접 모술 시내를 운전하면서 곳곳을 방문해 자신이 느낀 점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캐틀리는 이 동영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방송과 서방 언론의 보도와 달리 모술엔 정상적인 일상이 이뤄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특히 어린이 병동을 찾아 공습과 폭탄에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어린이들이 치료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병상에 누운 2살에서 3살 정도 유아를 화면에 비춰 미군 주도 공습의 비인도적 피해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